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본의 아니게 사람 잃는 말습관 3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랜만에 대화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열받게 반드시 해서 이 관계를 깨고 말 거야 라고 결심하고 말을 일부러 그렇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럼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관계가 깨지겠죠. 그런데 이제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 무의식 중에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말로 실수를 해서 상대방의 마음 상하게 하고 이제 상처 주고 이래가지고 관계가 결국에 이렇게 금이 가다 결국에 이렇게 쨍그랑하고 깨지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친구 시간에도 그렇고요. 사람을 잃는다는 거는 돈을 잃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손해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람을 일부러 저 사람은 정리할 거야 라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말로 사람을 잃는 어떤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려면 이제 어떤 말습관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간접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무시하는 거. 제일 나쁜 거죠, 사실. 상대가 알아요. 내가 이제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를 어떤 사람이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 정작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걸 무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더 힘이 있고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별 아무 생각 없이 그야말로 난 무시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누군가 이제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제 몇 마디 하면 벌써 지루한 표정 하면서 이제 막 스마트폰 막 들여다보거나 모니터 보거나 이제 말해 그래서 뭐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의자를 뒤로 젖혀서 이렇게 막 뭐 머리를 긁거나 뭐 하품을 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 이런 것 다 무시하는 행동에 들어갑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아내가 뭐라고 해도 그냥 뭐 계속 눈은 그 모니터에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해서 뭐 대답을 하는 동 마는 동 듣는 동 마는 동 이것도 간접적인 무시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뭐 설거지 하면서 빨래 개면서 이제 쳐다보지 않고 남편이 이제 뭐라고 막 성의 있게 얘기를 해도 쳐다보지 않고 시큰둥하게 그냥 뭐 그래 듣고 있어 어쩌라고 막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가 있는 무시라고 보이는 거죠.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무시하는 어떤 방식을 취하는 거를 회피 대화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는 뭘까요? 일단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한테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만만하거나 뭐 성의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거나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고 있지 않다든가 아니면 뭐 진짜 할 말은 여기 끝까지 있는데 말을 말자 이런다든지 뭐 해도 어쨌든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간접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나오겠죠? 아니 자기가 이제 무례하게 한다는 거, 예의 없이 한다는 걸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다른 데를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상대는. 특히 상사가 이런 어떤 내가 보고할 때, 내가 얘기할 때 나에 대해서 이런 어떤 태도를 갖는다면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상사를 더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뭐 3번 정도 들어가서 얘기해야 될 거 어쨌든 뭐 주저주저 하면 3번밖에 안 들어가서 얘기하고 예민하고 까다로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회피하고 얘기하기를 회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능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무능한 리더죠. 후배 직원들을 그렇게 만드는 이제 리더 같은 경우에는요. 점점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배우자랑도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얘기를 더 안 하게 되고 이제 이해도나 공감도 점점 떨어지고 그럼 이제 결국에 이제 회의감이 부부 생활에 이제 회의감이 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랑 지금 이렇게 의무감으로 사는 건가? 그야말로 전우로 사는 건가? 아무 애정도 없이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내가 지금 혹시 그런 태도로 어떤 가족들, 뭐 아이들이라도 그렇고 아니면 뭐 회사에서 후배 직원들한테 그렇게 한다든지 이러고 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내 태도를 고쳐야지 내가 본의 아니게 사람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면요.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핵심이 뭐야? 이런 거.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가 횡설수설 얘기를 하고 막 우왕좌왕 얘기를 하면 이제 짜증이 나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건 어떤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그게 된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더가 있어서 그야말로 완전히 상대를 막 깔아뭉개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힘의 대화라고 합니다. 내가 힘이 있지 않고서는 힘이 훨씬 더 없는 사람들 상대할 때 그렇게 함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대화를 사용하는 리더들은 결국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가 빠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계속 이제 세게 얘기를 해버릇하면 점점 더 강도가 세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직원들이, 후배들이 맷집이 생겨서 그야말로 이제 웬만큼 세게 얘기 안 하면 뭐 그냥 대충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그렇게 말하는 리더들은 자기가 점점 자기 이미지 막 깎아 먹으면서 자기는 계속 세게 얘기해야 되니까 자기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아이들한테 말할 텐데 이런 우를 자주 범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탈 일이 있어갖고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서 어떤 한 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마스크를 안 쓰겠다고 계속 우는 거예요. 이제 그 비행기 안에 답답하니까. 어른들도 답답한데 아이가 막 4살짜리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도 꽉 만석이었으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아이가 울고 막 칭얼거리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민폐를 줄까봐 좀 아이를 달래고 어떻게 잘해 봐야 되는데 그 아이한테 그야말로 힘의 대화를 쓰더라고요. 막 애한테 소리를 짓는 거예요. 마스크 안, 너 놔두고 갈 거야. 안 써? 마스크 안 써? 너 놔두고 갈 거야, 여기다가. 그래, 너 엄마 없이 살아봐. 뭐 이렇게. 4살짜리를 상대로. 네 맘대로 해. 너 여기서 살아. 이제, 여기서, 저기, 막 그 승무원을 가르치면서, 저기, 저 아줌마랑 여기서 살아. 엄마 갈 테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데리고 오나 봐라. 너 다시는 내가 데리고 어디 가나 봐라. 막 이러면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 칭얼거리는 애는 괜찮은데 그 엄마를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니까요. 너무 미워갖고. 아이고, 엄마야, 어쩜 이러냐, 애한테. 막 이런 게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게. 주변에서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힘의 대화를 쓰는 부모들 많죠, 사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릇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게 얘기 안 하면 더 말을 안 듣는 거죠. 힘의 대화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특히 얘기할 때 뭐 이렇게 하면 뭐 안 해줄 거야, 막 협박을 한다든지 그 힘의 대화로 막 내리누르려는 거,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거, 험하게 얘기하고 막 공포감 조성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혹시나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얼른 지금 바로 고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한테 곱게 얘기 안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 거슬리니까 그런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냐. 왜 꼭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지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라는 게. 고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말투를 고치지 않으면 내가 다 사람을 잃는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각해야지만 자기 말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서도 막 후배들이 다 자기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굉장히 착각이에요. 자기가 막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막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 착각입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직급, 직위라는 거를 무시하지 못하니까 그냥 꾹 참고 있을 뿐이에요. 그 회사에서는 또 멀쩡한 사람들이 또 어디 다른 데 가면 서비스 업종에 가면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반말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굉장히 실수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발 나아가서 그런 어떤 자주 만나는 서비스 업종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경비 아저씨, 뭐 식당, 단골 식당 이모님들 뭐 막 이런 경우들도 다 적으로 돌려 세우는 어떤 그런 말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 참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 어떤 그 늪을, 함정을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비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직장에서 야 이런 건 말이야 초등학교 나온 애들 알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런 건 정말 신입사원이 너보다 낫겠다 막 이런 거. 정말 너 답도 없다.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쓰러지면 네가 책임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비인격적 감독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언어적, 비언어적 모욕,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결국에 조직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저하시키고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 구글에서 어떤 그 조사한 어떤 3년 동안에 조사한 팀에 이렇게 굉장히 그 탁월한 성적을 내는 그 팀의 요인이 뭐냐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1위가요 심리적인 안정감이에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탁월한 어떤 그런 실적을 내는 건데 어떤 그런 이제 비인격적인 대화가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제일 저해하는 그런 첫 번째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내가 리더라고 하면 그런 비인격적인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하거나 뭐 농담이라거나 이런 것도 절대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야지만 어떤 내가 정말 그야말로 리더로서의 어떤 기본 자질을 갖추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대화 패턴, 뭐 간접적으로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대화, 그게 이제 사람을 잃는 세 가지 대화법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제 난 본의 아니게 좀 그랬었어 고쳐봐야지라고 하면 이제 쉬운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거예요. 첫 문장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열받아서 이제 입 밖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나갈 것 같으면 일단 한 박자를 쉬는 거죠. 한 박자. 잠시 얼굴을 쳐다보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 때 두 번째 뭔가 하면 상대의 감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어떤 기분일까? 아, 너무 급했구나, 저 친구가. 아, 그러니까 당황했구나. 아, 불안하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너무 무섭구나. 지금 긴장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상대가 불편한 감정,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막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 아이가 이제 너무 힘들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지금 속으로 분노하고 있구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후에 얘기를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어떤 이제 나한테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갈 가능성,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래요. 어떤 그런 이제 좋은 말 습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 그 내 생각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입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멈췄다가 상대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세 번째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끔 하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구체적, 그러니까 막 횡설수설하는 아니면 이제 핵심이 없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하 직원한테는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볼까? 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보세요, 김대리.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지금 한번 본인이 한번 평가를 해봐라. 너무 이제 그 어떤 이제 판단력이 막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막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후배의 어떤 보고를 받고는 지금까지 어떤 진행 상황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이제 평가를 해봐라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알게끔 하는 어떤 질문, 유도하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하는 질문.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 굉장히 좋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너무 늦게까지 자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러면 이제 그걸 보고서 막 정말 그야말로 힘의 대화, 막 직접적인 무시 이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불규칙하게 지내면 컨디션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능률이 안 올라서 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그래도 이제 힘들기만 하고 이제 뭔가 성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 엄마, 아빠는 대단히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좁히기 위한 어떤 질문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기분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분에 따라서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대요. 이 말이 오늘의 교재에서 보는 이 말이 굉장히 정말 전 인상적이었어요. 그 기분에 따라 그릇이 큰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의 말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말그릇을 점점 더 이제 넓히기 위해서 어떤 내가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셀프 트레이닝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는데요. 사람을 잃게 하는 말습관, 그 말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연습하셔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절대 잃지 않는 그런 말 습관을 가진 말그릇이 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